남다른 스케일 자랑하는 그녀의 수저 되시겠다. 흰밥에 고기 그리고 파절이까지 듬뿍 얹어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우 맛있겠다. 이번엔 푸짐한 쌈으로 즐겨보는데 쌈을 드시긴 거기에도 하는데 밥을? 쌈에도 밥이 들어갔어요. 이뿐만이 아니다. 찌개를 먹을 때도 따끈한 흰 밥은 필수. 이렇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이라고. 그렇게 한참을 집중하던 그 순간 스파게티도 먹고 싶다. 설마 고기를 그렇게 드시고 스파게티를 갑자기 드신다고요? 빠져든다. 스파게티에 빠져든다. 아, 배가 고파서 그런가. 삶이 재미가 없네. 배달 역시. 와. 마이 갓. 마이 갓. 마이 갓. 쫄면. 이번엔 면일까? 여기에 빠질 수 없는 환상의 짝꿍. 일단 만두까지. 하나만 시킨 게 저거 이렇게 아니었어요. 만두에다가 면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그 주둥이가 너무 얄미워. 남다른 존재감을 자랑하는 한 여성 포착. 아니 덩치가 꽤 있어 보이는데요? 커다란 몸집과 달리 소극적인 운동을 선보이는 이분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양혜지입니다. 6년차 개그우먼 양혜지가 닥터 지바고를 찾았다. 아 덩치 트리오. 이국주 씨와 함께했죠. 아, 개인 방송으로 먹방을 하시네요. 저랑 비슷하죠. 먹는 양이 상당한 만큼 건강을 위한 운동도 빼놓지 않고 있다는데 꽤 열심인데요. 일단 운동하시는 걸로 봤을 때 운동 초보시네요. 많이 하신 건 아니고 최근에 시작하신 것 같아요. 과연 그녀의 운동 경력은? 지금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그래도 4, 5년 됐어요. 원래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안 먹고 빼가지고 그래서 요요가 좀 왔었는데 이번에 선생님이랑 하면서는 그냥 먹는 거 먹방 하면서 그냥 운동하면서 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나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호르몬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관리는 관리가 아니에요.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막 엄청 안 좋지는 않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심각해 보이는 그녀의 건강 상태. 양혜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도비만 상태시고요. 지질 검사에서 고지혈증에 해당되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한 216. 특히 그 중에서도 나쁜 지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LDL 수치도 비정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각종 성인병 위험에까지 노출된 상황.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는 아니네요. 근데 예상했던 거긴 해요. 혹시 그녀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그녀의 일상을 살펴봤다. 몰라. 일단 밥 먹고 해. 밥 먹고. 밥 먹고 하자. 그래. 밥을 뭐 먹어? 고기. 원래 이사하거나 야, 근데 우리- 이사하러 준비하는 날은 삼겹살 먹어야 돼. 인근에 위치한 한 고깃집. 과연 그녀가 선택한 첫 메뉴는? 이거. 이게 뭐예요? 수가 하나? 아, 세 개야? 아, 오케이인 줄 알았어. 오케이. 3인분이 오케이인가 봐요. 밥 먹을 거야? 아니. 돈차돌 3개랑요. 된장찌개. 다행입니다. 공깃밥 하나 주세요. 네. 저거 에피타이저 아닐까요? 아, 차돌 3인분 이후에 이제 진짜 메인이 있어. 침샘 자극하는 냄새에 한 번.
영롱한 고기의 자태에 또 한 번 시선 강탈하는 불판에서 도무지 눈을 뗄 줄 모르는 혜지 씨. 한편 진주 씨의 시선을 빼앗은 이것의 정체는 남다른 스케일 자랑하는 그녀의 수저 되시겠다. 흰밥에 고기 그리고 파절이까지 듬뿍 얹어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우, 맛있겠다. 아, 근데 되게 맛있게 드신다. 느끼함을 달래줄 된장찌개도 한 입. 아, 근데 맛있게 먹는다, 정말. 감탄을 부르는 혜지 씨의 식사와는 달리 진짜 맛없게 먹어. 그럼 이렇게 먹어야 돼? 이게 무슨 고기야? 아니 밥을 그렇게 편하게 못 먹을까? 체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푸짐한 쌈으로 즐겨보는데 쌈을 드시긴 거기에도 하는데 밥을? 쌈에도 밥이 들어갔어요. 이뿐만이 아니다. 찌개를 먹을 때도 따끈한 흰 밥은 필수. 이렇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그릇 뚝딱이라고.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게 되면 중성지방이 정말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렇게 탄수화물까지 드시는 습관은 좀 안 좋아요. 맛있다. 맛있다. 입안에 공간이 되게 많으시네요. 아하, 김치 좀 줘? 솔직히 약간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 한 번씩 있어요. 내가 안 먹어도. 저는 입에 한가득 물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 다이어트 할 때 내 언니한테 맨날 얘기하잖아. 여기 이렇게 놓고 씹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다이어트 할 때 그냥 소고기 보통 인터뷰할 때는 그냥 잠깐 먹는 걸 멈추고 얘기하잖아요. 인터뷰하면서도 쌈을 싸고 있어요. 하나씩 더 올리는데요. 시선도 고기한테만 가고. 크게 아팠지. 식사 중에 잠깐 짬내서 인터뷰를 장을 해주셨네요. 너무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장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장을 먹어가지고. 저희 냉삼 2개 주세요. 와, 이제 메인인가 봐. 냉동 삼겹살을 또 추가했어요. 2인분. 먹방계에 떠오르는 샛별답게 고기를 맛있게 즐기는 노하우는 또 있단다. 찌개 줘봐. 그녀가 고기를 자르는 이유는 말 자르기 시작해요. 볶음밥 하실 건가 봐요. 아까 된장찌개에 있는 밥을 드셨는데. 밥 한 공기 드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살찌는 방법에 대한 영상인가요? 심지어 이모님이 볶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 먹잖아요. 고기도 5인분, 밥에다가 볶음밥에다 된장찌개에다가. 요리는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의 특징이 있어요. 빨개. 핫한 걸 좋아한다고 하죠. 이렇게 설탕이나 그냥 정제된 밥 이런 것들은 혈당이 아주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이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죠. 스파이크. 그 다음에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럼 갑자기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또 폭식을 하게 되는 폭식 스파이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탄수화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정제된 걸 먹으면 계속 중독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날 오후 잘 먹지. 맛있게 먹지. 저 언제 먹었어? 아, 편집도 직접 하시나 봐요. 네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지. 저 주둥이 봐. 저 주둥이 봐. 아, 네 입이야? 내 입이지.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이제는 일에 집중할 시간. 그렇게 한참을 집중하던 그 순간 스파게티도 먹고 싶다. 설마 고기를 그렇게 드시고 스파게티를 갑자기 드신다고요? 빠져든다.
스파게티에 빠져든다. 아, 배가 고파서 그런가. 삶이 재미가 없네. 벌써 배가 고프다고요? 왜 웃죠? 삶이 즐거워서. 갑자기. 야, 너 너무 못 맞추겠어. 야, 못 맞추겠어. 삶이 재미없다가 갑자기. 배달 역시. 와. 달라진 동생의 모습에 척하면 척. 뭐 했어, 너? 뭐 시켰지?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인생. 네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네. 세상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마이 갓. 마이 갓. 마이 갓. 쫄면. 이번엔 면이. 여기에 빠질 수 없는 환상의 짝꿍. 일단 만두까지. 하나만 시킨 게 저거 이렇게 아니었어요. 만두에다가 면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그 주둥이가 너무 얄미워. 나는 다른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막 먹고 싶다 이거 아닌데 주둥이가 너무 얄미워. 여기 우리 할머니는 이 주둥이가 먹는 주둥이가 고소형이라고 그랬어. 우리 할머니 때 고소형 최고였나 봐. 그럼 지금은 약간 먹는 주둥이가 제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싸가지고 알지? 아니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고마워. 더럽게 맛없게 먹네 정말. 맛있다고 하려는데? 아, 좀 맛있게 좀 먹어봐. 언니랑 먹으면 식욕이 뚝뚝 떨어지는 기분이라고. 식욕이 떨어진다면서 손은 또 면을 말고 있죠. 더 줘? 아니, 넌 먹어. 손 따로, 입 따로, 마음 따로. 근데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요. 식사 시간이 너무 불규칙해요. 근데 내가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내 몸은 늘 얘가 언제 밥이 들어올지 모르고 얘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모든 걸 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호르몬도 당연히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한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밥 먹기 전에 배고픔을 좀 덜 느끼고요. 밥을 먹고 나면 포만감은 더 잘 느낀대요. 그럼 반대로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배고픔은 더 많이 느끼고 포만감은 덜 느낀다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많이 먹게 되겠죠. 폭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멈출 수 없는 식욕에 또다시 폭식을 하고만 개고우만 양혜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헬스장을 찾았다. 이분이 체중이 많이 나가시니까 고강도 운동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운동. 예. 그리고 이게 운동이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먹는 거에 비해서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먹으면 더 잘 빠지니까 안 먹고 빼다가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근데도 안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요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40kg씩 2번 빼봤던 거 같아요. 무려 40kg 감량에 성공했었다는 것. 우와! 같은 40kg. 사람이에요?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녀의 과거 모습. 살을 빼고 싶어 굶어가며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이내 지금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데. 왜 다시 돌아왔어요? 먹으니까. 결국 식욕을 참지 못하고 다이어트와 폭식을 반복했다는 것. 그렇다면 그녀가 계속해서 식욕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에 실패하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 식욕 조절을 하도록 의지를 가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지가 바로 렙틴 호르몬인데 렙틴 호르몬이 망가진 사람한테 의지를 가져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져가 아니고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대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뭔가 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과연 이 수상한 소리의 정체는? 컴퓨터 뭐 먹고 작업하시나 있어요. 봐요. 드시는 거예요? 컴퓨터 작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세요? 손 치워보세요. 뭐죠? 손 치워보세요. 선생님, 손 치우세요. 제가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약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딱이요? 제가 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어가지고 들었어요. 분명히 9시까지 밥을 먹었는데도 11시만 되면 배고프다고 하거든요. 이건 당연히 호르몬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휩싸여서 생기는 일인 것 거죠. 아, 나 편집해야 돼. 가보도록 해. 화면도 안 켜져 있어요. 키보드는 왜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편집을 하신다고 지금. 속이려고. 이거 떡 뜨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새벽에 너무 알고 싶었어요. 혜지가 도대체 왜 자꾸 새벽에 편집을 하는지 이유를 알았네요. 의지는 있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럼 저도 뭐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간단하게 네. 호르몬의 불균형이 왔는지를 네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오, 5가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5가지요? 네, 이렇게 손가락 5개 쫙 펴시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 굶거나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자주 해봤다. 그럼요. 다이어트를 했더니 처음엔 좀 빠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잘 빠지지 않는다. 저요. 먹어도 배고프다. 저요. 그건 아니다. 무기력해지고 계속 탄수화물이나 단 것을 찾는다. 저 5개 다인데요? 5개 다. 저는 3개예요. 3개. 자, 호르몬의 불균형이 온 사람은요, 이 5개 중에 몇 개 이상이면 해당이 될 것이냐? 2개 이상이면 내가 그럼 호르몬에. 저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렇게 마른 사람도 해당되는데 뭐 우리는 무지 100%네. 왜 다 해봐요. 다 100%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 내가 식욕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불균형이 오지 않았을까 꼭 고민하고 전략을 짜서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그녀가 닥터 지바고를 찾은 이유는? 흥이 넘치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뭐 서너 시간씩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기 전에는 아침부터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사 끝나고 나면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올 정도로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살이 찌더라고요. 어떤 부위가 그럼 제일 스트레스이신 거예요? 뱃살이죠, 뱃살이요. 아, 진짜. 왜? 저기서 노래가 나오는 건가요? 너무 갑자기 확 보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중년 여성들의 고민인 다이어트. 하지만 늘어나는 뱃살에도 식욕만큼은 줄어들지 않는다면? 먹어도 당신이 배고픈 이유. 더 이상 의지의 문제가 아닌 호르몬 변화 때문이다? 다이어트 성패를 좌우하는 폭식 호르몬에 대한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잦은 폭식으로 인해 불어버린 뱃살.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는데 과연 그녀의 허리둘레는 어느 정도일까? 37인치. 폭식 증후군을 호소한 김은혜 씨. 실제로 그녀의 일상은 어떨지 살펴보기로 했다. 아이고, 오늘 행복한 날이네.
딱 맞네. 시켜놓으신 거 보세요. 저게 1인분이에요? 잔치상 아니에요? 저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나 혼자 다 먹을게요. 안 먹을 땐 또 안 먹어요. 그럼 먹다 보면 밥은 한 2공기 이상? 그리고 아마 초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10접시 좀 넘는 것 같아요. 폭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땐 스트레스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어요. 이것저것 시켜놓고, 식탁 시켜놓고는 그 골라 먹는 거예요, 막. 그리고 찌개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밥도 말아 먹고. 그러고 나서 또 후회를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먹으면 배가 안 부르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공갈배라 그러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먹방에 돌입한 그녀. 일단 푸짐하게 시켜놓고 골라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저 정도면 이제 그만 먹어야죠.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그녀의 먹방. 순간적인 식욕과 허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인데 아니 많이도 드시지만 지금 드시는 저 메뉴가 다 살찌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갑작스럽게 치솟는 식욕.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지 복부 CT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해 보기로 했다. 식사 전후로 살펴본 그녀의 위 크기 변화. 과연 그 결과는? 거의 5배 아닌가요? 10배? 아, 위가 거의 풍선 같아요. 그렇다면 그녀가 식욕을 통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제 환자 공복에 위를 찍었는데 한 4-5배 정도는 커졌네. 위가 늘어나게 되면 포만감도 덜 느끼게 되죠. 식욕을 증진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일명 배고픈 호르몬이라고 해요. 자꾸 배고프게 느껴. 그리고 그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죠. 위가 커지면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니까 그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이유가 호르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신영 씨처럼 다이어트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요요가 온다. 이런 분들은 꼭 원인을 호르몬의 불균형에서 찾아야 돼요. 뭐라고요, 신영 씨? 호르몬의 불균형이요. 호르몬의 불균형 중에서도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호르몬은 렙틴. 렙틴. 하나는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 자, 렙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식욕을 억제하는. 폭식을 했을 때도 좀 이렇게 내가 그만 먹어야지 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문제는 렙틴이 분비가 안 되거나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이 반응이 무뎌지면 결국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배고프다 계속 느끼게 돼서 결국 과식, 폭식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또 이 렙틴이에요. 하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아디포, 지방, 넥틴이 이제 분해하다 이런 뜻이고 녹이다.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에요. 좋죠. 훌륭한 호르몬이네요. 근데 특이하게 지방이 너무 많으면 아디포넥틴이 분비가 안 돼요. 어머.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내가 지방이 쌓여도 계속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더 지방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은 꼭 어떤 호르몬의 문제? 렙틴과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호르몬들의 뭐 분비가 더 많았을 때 아니면 더 적었을 때 이럴 때 또 다른 문제도 오나요? 그럴 수 있죠. 일단 렙틴 같은 경우는 비만뿐만이 아니고 이 호르몬의 불균형은 체내에 있는 염증 반응을 또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과도하게 생기도록 유도를 해서 몸에 염증이 많으면 이제 만성 염증 상태가 되고 또 그로 인한 질환들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체내에 있는 장기 중에서 뭐 유방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전립선 이런 장기들은 호르몬 대사에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몬 대사에 관여하는 장기들의 암세포 증진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암의 발병률이나 악화도를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벌써 호르몬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호르몬 관리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보고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가 봤습니다. 다이어트하기 딱 좋은 계절 가을.
운동을 위해 공원을 찾은 사람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성을 만났다. 풍겨오는 포스부터 예사롭지 않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실력 또한 선수 못지않은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공원을 누비는 그녀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멋있게 자전거 타시네요. 아, 그래요? 자전거 자주 타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사연 많아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조혜진 주부. 주부들이 꿈꾸는 워너비 몸매의 소유자. 2020년 현재 몸무게 50kg. 그러나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매끈한 허리 라인이 아닌 울퉁불퉁 군살로 뒤덮인 몸을 갖고 있었다는데 다이어트 성공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조혜진 주부. 다이어트 전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 여기 있네요. 제 이름이 조혜진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뚱뚱했어가지고요. 이게 너무 뚱뚱하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잘라버렸는데 지금은 너무 후회돼요. 뚱뚱했던 거하고 누구한테 놀림당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제 기억에는 잘랐던 것 같아요. 소아 비만이란 이유로 놀림받았던 어린 시절. 비만 탈출을 위해 10년간 다이어트 약을 먹으며 체중을 감량했다는데 그러나 약을 끊자마자 찾아온 요요 현상으로 80kg까지 체중이 불어났다. 제가 먹는 거를 그렇게 좀 잘 먹어요. 많이 먹고 좀 빨리 먹고 그래요. 2015년부터 살이 좀 찌고 2017년에 한 80kg까지 쪘고요. 고지혈증이나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부종이 너무 심하니까 신발이 안 맞아서요. 다 슬리퍼밖에 안 신어요. 못 신어요. 운동화도 안 들어가요. 맞던 운동화들이. 지금은 한 제가 보기에 한 48, 50 이렇게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얼마나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한 지는 한 3, 4년 됐죠. 대표적인 식욕 억제 호르몬이 이제 렙틴인데 사실 이 렙틴은 식욕 억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내분비 계통, 심혈관계 계통, 에너지 대사,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이면 단순하게 식욕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질병이 올 수 있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그녀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 5년 전 왼쪽 다리 전체가 골절되는 사고를 겪으며 다이어트와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데 결국 극심한 우울증까지 찾아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너무 움직임이 둔하고 살이 너무 쪄 있고 이러니까는 남편이 차근차근 하나씩 누워서 운동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운동했고요. 여보 어디 있어요? 나부터 갔어? 남편분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좀 많이 뚱뚱했었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가 30kg 넘게 뺐으니까는 여기서 거의 1.5배 이상 됐었죠. 네네. 그 정도인가? 그 정도네? 그러네. 환골 탈태 수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맞는 옷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주부. 그러나 지금은? 아니 정말 날씬하신데요? 아니, 우리가 살 뺀 사람 참 많이 만났지만 이분도 진짜 대단하시네. 오. 야, 살쪘네. 좀 쪘네. 아니 30kg나 빠졌다고요? 5년 전 사고로 의사에게 장애 등급 판정까지 권유받았던 조혜진 주부. 피나는 노력으로 완치 후 현재는 재활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꾸준히 멋진 몸매를 유지해오는 방법. 그녀의 일상을 통해 만나보자.
가다가 50개에서 셋. 예,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부부가 함께하는 운동 시간. 이 순간만큼은 다정한 혜진 씨가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으로 변한다는데 그래야 중부승모가 돼요. 넷, 다섯, 네, 여섯, 여기 가서 힘. 땀 많이 흘리시네요. 살이 쪘더니 고생이 많네요. 남편이라고 봐주질 않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간헐적 고강도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를 바꿔가면서 고강도 운동을 몇십 초에서 몇 분 정도 하고 잠깐 쉬고 또 다시 고강도 운동을 몇십 초에서 몇십 분 정도 하고 쉬고 이걸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저강도 운동만 하거나 그냥 고강도 운동만 했을 때보다 일단 심혈관계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들을 쓰게 되고 운동을 종료한 다음에도 내 몸에서 계속 체지방을 태워내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애프터버닝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알려. 부부의 운동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리를 그대로 90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쭉, 최대한 쭉. 그 다음에 이렇게 가위질처럼. 그렇죠.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고 X자로 교차하며 움직이는 일명 시저스 킥.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이는 것도 예방하고 붓기는 물론 울룩불룩 튀어나온 군살까지 매끈하게 정리해준다고 한다. 29, 30, 30. 힘들어? 풀어주세요.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롤링해서 앉아주세요. 고된 운동이 끝나고 좀 쉬려나 했더니 이번엔 또 자전거? 거기에 트레일러까지 달고 출발한다. 이 부부 정말 지치지도 않나 보다. 건강을 생각해 평소 짧은 거리는 자동차보단 자전거를 타며 이동한다는 두 사람. 오늘의 목적지는 어딜까? 도착한 곳은 딸아이가 다닌다는 어린이집. 여기 자전거 타고 하원시키고 하세요? 네.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묵직하니 좋은데. 운동도 잘 되고. 애기도 좋아하고. 엄마도 왔어. 이 꼬마아이가 바로 조혜원 주부의 딸 여서연 어린이다. 종종 이렇게 하원 시간이 되면 부부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아이를 데리러 온다고. 서연이 태우려고. 서연이 타라고. 아유 귀여워. 아유. 딸을 태우고 달리는 진정한 슈퍼맘. 마치 차에 탄 듯 편안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시는데요? 아, 몸매가 저렇게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활동량이 저렇게 좋으셔야 되는 거죠. 그날 오후 먹어보자, 우리 꼬치. 꼬치?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다시. 어린이집에서 먹으면 돼. 저봐, 엄청 예쁘지, 색깔도. 조혜진 주부의 고민거리였던 서연이의 간식. 남는 음식이 아까워 남편과 함께 먹다 보니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다고. 단백질과 네,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걸로 대부분 좀 채소나 야채, 과일 뭐 이렇게 구성을 해요. 이제는 빵, 과자 대신 건강식으로 바꿔 고민을 해결했다. 아이의 건강도 챙기고 부부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라고. 꼼꼼하고 섬세한 조혜진 주부의 식단은 어떨까? 먼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 두부 등장. 두부를 잘게 으깨 수분을 날려주고 파릇파릇한 시금치를 소금물에 데쳐준다. 이때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 파괴가 많아질 수 있으니 20초가 적당하다. 재료 손질이 완료됐으면 시금치 두부 무침에 빠질 수 없는 양념장을 만들 차례. 조혜진 주부의 요리는 최소한의 재료로 간을 맞추는 게 특징. 간장, 죽염, 들깨로 1차 양념을 해준다.
그다음 시금치, 두부와 함께 조물조물 묻혀주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재료 시서스. 오, 맛있겠다. 아, 저렇게 하면 칼로리 걱정 좀 덜 수 있겠네요. 같이 먹으면 또 시너지를 주기도 하고 시금치 자체는 또 식욕 억제를 시켜주니까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양념이 그래도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조미료 대신 시서스 분말을 활용해 감칠맛을 낸다는 것. 밥을 지을 땐 항상 백미보다는 현미를 섞은 잡곡밥을 만드는 편이라는 조혜진 주부. 식이섬유가 당연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백미는 아무래도 도정이 됐다 보니까 탄수화물의 비율이 거의잖아요. 그래가지고 현미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나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현미로 먹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혜진 씨. 그러나 다이어트 한다고 맛있는 음식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법. 맛있게 먹는 꿀팁이 있다고 한다. 방법은 바로 재료 선택에 있다는데 지금 시래기 밥으로 하셨잖아요. 시래기가 식이섬유가 정말로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 느끼는 것도 좋고요. 또 다른 탄수화물의 흡수도 좀 더디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주니까 그것 자체로도 사실 다이어트에 너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시서스까지 넣으면 호르몬의 균형까지 맞춰주니까 더 좋겠죠. 오. MSG 대신 시서스로 간을 한 고소하고 건강한 반찬들 완성. 여기에 고슬고슬 잘 익은 현미밥까지. 호르몬 다이어트 밥상 완성. 호르몬 균형을 꽉 잡은 건강식.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너무 맛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몸매 유지하길 기원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시나 꾸준한 힘은 아무것도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마음 먹고 하시면은 충분히 저는 사실 제가 했으면 다 한다 이 생각이에요. 식욕 호르몬 잡는 시서스 더 맛있게 먹는 법.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시서스 닭가슴살 덮밥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끓는 물에 닭가슴살이 삶아지는 동안 대파를 잘게 썰어줍니다. 이제 잘 삶아진 닭가슴살도 손질해 볼까요? 이번엔 감칠맛을 더해줄 소스를 만들어 볼 차례. 간장 베이스 소스에 시서스 가루를 더해주면 다이어트 효과도 올라간답니다. 마지막으로 손질한 재료를 한데 모아 준비한 양념장을 두르고 골고루 버무려 주기만 하면 시서스 닭가슴살 덮밥 완성! 두 번째로 소개할 요리는 시서스 미역 된장 무침인데요. 먼저 대파와 무를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역에 된장 베이스로 간을 맞춰준 뒤 시서스 가루까지 투하. 마무리로 아삭함을 더해줄 대파와 무를 넣고 한 번 더 버무려주면 시서스 미역 된장 무침 완성! 이제 호르몬 조절하면서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세요.